저 역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 라면, 피자, 야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잠이 안 오면 또 술로써 그 잠을 이겨내고 이 생활을 연속으로 하면서 은행을 다닐 때만 해도 177cm에 62kg였던 몸무게가 무려 80kg까지 찌게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당연히 몸에서는 아프다, 나 지금 몸이 이상해 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어딜 가도 3분 진료, 5분 진료 안에서는 현재 하루에 수십 잔 먹고 있는 커피를 끊어보십시오. 밀가루부터 튀긴 음식부터 제한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는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자연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건강에 관련된 약대, 그것도 한약학이라는 생소한 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대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인간은 산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인간과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포유류가 약 5,000종이 넘는데요. 이 중에 인간처럼 점점점 나이 들수록 노화될수록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가 오고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포유류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연의 동물들은 뒤에 나와 있는 죽은 가공식품인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수백만 년 동안 주식으로 해왔던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과일식을 점점점 멀리하고 죽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주식으로 함에 따라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의 이러한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임상 경험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우리 각 세대별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탁탁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는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을 꼭 물을 드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게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양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유리컵이나 도자기컵, 사기컵을 다 쓰면 좋겠지만 용기에 따라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는 것보다는 찬물을 먼저 반절,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유가 되시면요, 레몬수를 생활해 보십시오. 레몬은 이제 서양에서 온 과일인데요, 그 효과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직접 레몬을 먹기는 셔서 바로는 드시긴 어렵기 때문에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미지근한 물에 담가만 놓으셔도 그 어떠한 비타민C 영양제보다 좋은 효과를 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요, 우리 자라나는 10대들이 먹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주면 좋은 하나의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근입니다. 와, 이 당근이요, 정말 놀라운 효능이 많은 녀석입니다. 한데도 안타깝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채소 1위가 또 당근이에요. 바로 부드러운 빵, 초콜릿, 과자, 달고 짜면서 씻기가 편한 것에 길들여진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젤리를 좋아하지 당근을 아삭아삭 씹어먹는 어린이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식습관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특히나 공부하는 청소년들 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A, 비타민 C, 오메가3, 마그네슘, 철분, 유산균
정말 어마어마한 영양제들을 10대 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조차도 햇빛을 못 쐬게 하고 비타민 D를 처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야만이 생존을 해왔냐고 말이죠. 정말 많은 것을 챙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당근 하나만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베타카로틴이 당근에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칼륨, 칼슘, 전체적인 비타민 영양제 종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 프로나 요리 프로를 보면 당근은 이 베타카로틴 때문에 볶아야 된다. 지용성이라서 볶았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 물론 그 성분만을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핵심은 살아있는 효소, 우리 몸을 살리는 그토록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들이 부르짖는 그 효소는 가열하는 순간에 파괴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타카로틴만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위 있는 의학, 논문, 연구, 자료들에서 단일 성분만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당근을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마저 불편해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콜라, 피자,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 시작을 당근 주스로만 시작하게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먼저 엄마 나 갑자기 피로한 게 많이 사라졌어.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집중력이 생겼어. 눈이 맑아졌어.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은 2030 세대입니다. 10대 때까지는 우리 술, 담배, 그 다음 뭐도 못 먹게 하죠? 맞습니다. 커피, 몸에 안 좋다. 탄산음료, 몸에 안 좋다. 성장에 방해된다. 이 얘기를 하고 못 먹게 합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교에는 커피 자판기나 탄산음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법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말이죠. 그런데 10대 때까지는 몸에 좋지 않은 이 물질들이 20살이 됐다고 해서 30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해독 능력이 더 생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졸립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커피에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요. 드셔야 될 핵심 과일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사과 한 알도 한 달에 한 개도 안 드시는 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사과 주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과는 실제로 세계 장수식품 중에 하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펙틴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C, 구연산,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이 사과에 있는데 핵심은 바로 껍질에 무려 80에서 90%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과를 깎아먹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껍질을 깎아서 과육만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농약이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껍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앞으로 내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보다는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내가 아침을 시작할 때 먹겠다라는 결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벤나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자연치유요법으로 많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례들을 갖고 온 곳입니다. 이 역시 병원입니다. 이곳은 아침에 사과 주스나 당근 주스로 갈아서도 아니면 착즙해서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을 합니다. 그 어떤 곳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채소 과일, 착즙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데, 콩팥에 안 좋다는데,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존스 홈키스, 메이오 클리닉, 벤나 병원, 이러한 곳들이 정말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 쓰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이 사과가 전 세계화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030 세대들 술, 담배, 커피, 가공식품 정말 많이 먹을 시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 건강을 위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챙겨 먹죠. 하지만 돈을 앞으로 어디다 쓸 건지 저라면 유기농 채소과일식에 돈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열심히 일해온 2030을 거쳐서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며느리이자 사위이자 사회에서는 여러 직장에 역할을 해온 4050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 세대가 정말로 조기검진 때문도 있지만 정기검진을 하면서 암 진단이 갑자기 늘어나는 세대이긴 합니다. 그만큼 보험도 정말 많이 드는데요.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절대 예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우선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그것의 가장 좋은 채소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소식을 하면 장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몸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그것을 에너지화시켜서 생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될 때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배출마저 안 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암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암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물질들로 인해서, 있으면 안 되는 독소들로 인해서 이것이 배출이 안 된 결과가 쌓인 것이 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해독을 해주고 독소를 배추는 림프 시스템에 독소가 쌓여서 그 림프 주머니에 쌓인 암세포가 1cm 이상 커졌을 때 CT나 MRI로 현대의학에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암으로 진단받는 원리입니다. 이제 암의 원인은 자명하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0대 때부터 20대, 30대 때 쭉 이어져 와서 온 이 독소들이 40대, 50대 때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소화기관에서부터 다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양배추는요,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U가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K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 U도 있네 하실 건데요. 바로 영어 궤양의
앞글자 U를 따온 겁니다. 그만큼 위장의 궤양이나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비타민 U가 핵심이고요. 설포라판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 역시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일본의 경우에는 정말 위암 환자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아마 관광 가셔서 양배추에 관련된 기능식품, 영양제 많이들 사 오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확인된 것이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 역시 처음부터 생으로 드시기는 어려우신 분들은 즙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반백년을 살고 60대 접어드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60대 이상 하면 가장 많이 정말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디만 틀어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오는 게 산양류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 건강 프로에서 단백질을 강요하면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는 반드시 단백질 파우더를 팔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왜? 근육 형성을 위해서.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 그건데요. 저는 60대 이상인 분들께는 바로 이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요,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담이 돌았어요.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돼.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 비율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돼. 마라톤을 하면서도 테니스를 하면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먹어왔던 바나나를 이런 괴담이 돌자 원래 드시던 분들까지도 안 먹게 돼버렸답니다. 그리고 뭘 드셨느냐?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죠. 단백질 파우더를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기 어려운 게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실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과 동시에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도 이 육류 소비를 필요하다. 특히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봐도 하루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흡수하고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는 양은요 불과 30에서 4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이 육류입니다. 동물성 식품이란 거죠. 특히 숯불에 직화의 태우고기, 거기에는 벤조피렌,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이 발암물질이 안타깝게도 튀겼을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운 커피에도 나옵니다. 고기는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던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면 모든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영양학회에서 확인한 겁니다. 단 전제는 하루에 500g 이상은 먹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치킨은 먹고 피자는 먹고 우유는 먹고 고기는 한 번에 먹을 때 기본이 2, 3인분은 먹지 않습니까? 400g 이상은?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40, 50을 거쳐서 60대 때 많이, 심지어 요새는 20, 30 세대들에 나타나는 질병이 뭐냐? 바로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가 그 지표인데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황제의 병이다 라고 일컫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육식을 통해서 계속 이 오랜 시간 동안 1000만 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온, 진화해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0대까지 꼭 드셔야 될 것들을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나 그것도 다 못 챙겨 먹겠어, 귀찮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저도 매주 일주일에 꼭 하루는 먹는, 그리고 되도록 아침을 이걸로 시작하는 무첨가 주스가 있는데요. 바로 CCA 착즙 주스입니다. 바로 당근, 캐롯, 캐비지, 양배추, 애플, 사과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CCA 주스, 까주스. 이것만 까먹지 말고 매일 아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누구는 식이섬유, 섬유질 이것조차도 씻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방귀와 트림이 나온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고용량으로 먹고 오메가3도 고용량으로 먹고 점점점 죽은 음식들은 고용량으로 먹는데 왜 살아있는 채소는 착즙으로 문명의 이기를,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해보십시오. 그렇게 온 가족이 매일 아침 CCA 착즙 주스, 까주스를 드신다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길게도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단 2주만 해보신다면 만성 두통, 변비, 비염, 아토피, 이렇게 어떠한 약을 쓰고 좋다는 것들 찾아 먹어도 안 좋아지던 것들이, 심지어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고 결국엔 약에 의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고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고지혈증 수치가 안정되는 게 몸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 다 합병증으로 시력이 멀고 손발을 잘라내고 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효소, 유일하게 있는 효소는 채소 과일밖에 없습니다. 이 CCA 착즙 주스로 온 가족이,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더라도 전날 저녁에 한번 만들어 놨다가 당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통 당근 손바닥만 크기 1개와 양배추 일반적인 크기의 4분의 1, 그리고 중가사과 2개를 넣으면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먹고 퇴근하고 또 먹고. 근데 문제는 뭐다?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과, 바나나,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만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유식으로 드셔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이 계속 공격을 받고 혈당 수치를 올린다라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죽은 가공식품 다음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식으로 먹었던 게 채소 과일식이었다는 그 개념만 바꾸신다면 여러분은 60대 이후에도 방송대에서 열정적으로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단순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학보다는 상식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만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 배출하고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식이 원래 채소 과일식이었다. 공복에 먹어야 될 것은 채소 과일식이다 라는 그 깨달음만 갖고 가셔도 충분히 몸은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욱 건강해지셔서 행복한 7080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